사오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태국 캄보디아 전황 뉴스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교전은 평소와 같이 계속되었으며 태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번 충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태국 측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을 볼 때 태국이 전적으로 우세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캄보디아가 장악했던 전략적 고지와 사원들이 차례로 태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제인 12월 15일 중대한 전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태국군은 양국 간의 자연적 국경인 동랩, 댕그렉, 산맥에 위치한 타콰이, 타크웨이하이, 사원, 크메르어 명칭, 타크라베이, 타크라비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국 수린, 주와 캄보디아 오다르 민치의 오더 민치, 주 국경의 동렉 산맥에 위치한 타콰이 사원은 11-12세기 바이온 양식으로 건축되어 시바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조각면에서는 미완성이지만 견고한 사암 구조 덕분에 프레아 비에아르, 프레아 비기어 사원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천연 요새의 역할을 합니다. 타콰이는 1907년 법적 지도와 실제 분수계, 워터 디바이드, 위 차이로 인한 분쟁 지역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의 사원 점거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이를 침범할 수 없는 조상의 유산으로 여깁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이 사원은 아래로 펼쳐진 캄보디아 평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이곳을 장악하는 쪽이 관측 및 포병 목표물 지시에 있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충돌 발발 이후 태국 측은 캄보디아가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사원 경내의 병력, 기관총, 탄약고를 배치하여 이곳을 군사기지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사진에서도 사원 내에 진지를 구축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전 중 이 귀중한 유적지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국 예술국은 며칠 전 평화가 회복되면 유적 복원이 완전히 가능하다며 여론을 진정시켰습니다. 비록 타콰이를 장악했지만 태국이 이 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원 서쪽에 위치한 전략적 유충지인 350고지가 여전히 캄보디아 측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원 구역을 내려다보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350고지는 캄보디아가 사원 방어를 위해 활용 및 보급 기지를 둔 곳입니다. 이곳에서 캄보디아군은 사원에 접근하려는 태국군을 향해 포격, 박격포, 기관총 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350고지를 통제하는 한 태국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태국 장성들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태국 육군 대변인 유타이 수와리 소장은 태국군이 현재 프라사트 타콰이, 프라사 타크웨이하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지만 인근의 주요 목표물들은 여전히 작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캄보디아군이 영토 탈환을 위해 다양한 무기로 해당 지역을 폭격하며 대응하고 있어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위치는 캄보디아의 연동 방어 태세를 형성합니다. 타콰이 사원이 절벽 끝에 전방 관측소이자 차단점이라면 350고지는 화력 지원과 보급을 담당하는 후방입니다. 태국이 타콰이 사원을 완전히 통제하려면 350고지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캄보디아가 350고지를 유지하는 한 사원 지역의 태국군에게 큰 인명피해를 입히고 사원 재탈환을 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콰이 사원 주변의 전투는 며칠 더 지속되며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타콰이 사원 전투 외에도 캄보디아 국방부는 12월 15일 오후 4시 50분경 태국이 프레아 비에아르, 프레아 비히어 사원 방향, 구체적으로는 안시즈 지역과 사원 전면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태국은 타무안톰 사원 지역과 이 두 신성한 사원 주변의 캄보디아 방어선에 포격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타콰이와 마찬가지로 타무안톰과 프레아 비에아르는 양국 국민에게 신성한 장소이자 수십 년간 동렉 산맥의 분쟁 중심지였습니다. 태국의 목표에는 타콰이뿐만 아니라 이 두 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전 8일째에 접어들며 심각한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경 F-16 편대가 오다르 민체이주의 총칼 지역 난민 캠프 인근과 시엠리프 주의 스라이스남 지역에 폭탄 2발을 투하했습니다.
특히 스레이스남 지역은 캄보디아 국경에서 7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충돌 시작 이후 태국 항공기가 캄보디아 영공을 이렇게 깊숙이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국이 이처럼 깊숙이 공격해 들어온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확전의 신호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시엠립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캄보디아 최대의 관광 명소인 앙코르와트 유적군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어제 12월 15일 캄보디아, 태국 전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소식입니다. 양측의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국방부가 일주일 넘게 이어진 격렬한 교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 주로 태국 측 수치에 위존하고 있습니다. 태국 측 보고에 따르면 총 82개의 캄보디아 군사 목표물을 파괴했으며 전차 12대, 장갑차 10대, 방공 시스템 4기, 야포 및 박격포 7문, 대무인기 시스템 5기, 드론 175대, 통신탑 5개를 파괴했습니다. 특히 태국 측은 현재까지 캄보디아 측 사상자, 사망 및 부상 포함 총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작전 외에도 태국은 캄보디아의 연료 보급을 제한하기 위한 봉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극단적인 조치들로 인해 관계 당국이 급히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월 15일 오후 태국 군 당국은 총맥, 검문소에서 연료 탱크로리들을 억류하여 이웃 국가인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 조치는 라오스 국민들의 생활에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외국 용병들이 캄보디아 측에 가담했다는 우려 속에 태국은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2월 15일 코렛 주 경찰은 캄보디아를 위해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하에 관할 구역 내 러시아 시민들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태국 언론은 이번 국경 분쟁에 러시아 용병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국 측의 비난에 대해 같은 날 방콕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외부 소스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관광객이나 사업가로서 태국에 체류 중인 러시아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러시아와 태국 간의 오랜 우호 관계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시민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태국은 모든 국경 검문소와 국제공항에서의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지난 2주 동안 안보 우려를 이유로 외국인 185명이 입국을 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수기를 맞은 태국 관광산업에 이러한 입국 규제 강화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전쟁은 총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 전반과 경제 및 무역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전의 기미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카드만을 반복해서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 없는 결의를 보이는 태국 앞에서 워싱턴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분석가들은 관세가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단기적인 수단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전쟁이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